안녕하세요. 여러분의 4회 트레이너 세강사 이지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국사 7단원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수호운동. 자, 요 파트가요. 사건이 정말로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조금 사건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첫 번째 1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부터 들어갈 거냐면요. 우리가 근현대사, 고대, 중세, 뭐 근대, 현대 이렇게 얘기할 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근현대사가 점점점 중요해집니다. 역사에서요. 아무래도 지금이랑 제일 가까운 시기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역사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시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현대사가 점점점 이제 비중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꼭 검정고시뿐만 아니라요, 다른 시험에서도 이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자, 그러면 누구부터 나오느냐? 바로 우리는 흥선대원군. 네, 흥선대원군을 배우실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도 참 우리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흥선대원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네, 바로 세도 정치가 있었죠. 자, 우리 영조 정조 임금님 참 잘 나갔어요. 훌륭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순조, 헌종, 철종이 3대에 걸쳐서 나라 꼴이 아주 엉망개판이 됐죠. 그렇죠? 네, 그 시기를 세도 정치 외척 세력들이 자, 이제 다 모든 정치를 주도하면서 이제 부정부패가 일삼아지죠. 자, 그때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왕이 고종이에요. 철종 다음에 고종. 자, 그래서 이 고종 시대부터 바로 이제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철종이요. 자, 철종이 아들이 없었어요. 네,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왕인데 자식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대가 끊기잖아요.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양자를 드립니다. 양자를 드리는데, 그런데 또 아무나, 뭐, 고아라고 해서 아무나 양자로 절대 드리면 안 돼요. 그래도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왕족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왕족의 피가. 자, 지금의 조선은 이씨의 나라잖아요. 그쵸?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왕족, 이씨의 피가 흐르는 애들 중에서 뽑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고종의 사실 친아빠예요. 친아빠가 흥선대원군 이하응입니다. 이하응. 자, 이 사람이 왕족이고요. 그 다음에 그 흥선대원군이 볼 때는 자, 지금 세도 정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지금 우리가 말이 이씨의 나라지 순조, 헌종, 철종 때는 뭐 안동 김씨가 또 완전히 이제 나라를 정말 휘어잡고 주무르니까 자,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 게 너무 지금 열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자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제 큰 애는, 첫째는 그래도 조금 나이가 있으니까 아직 둘째가 어렸어요. 그래서 이 둘째를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철종의 양자로 잘 들였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왕이 직접 낳은 아들이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 이 고종 입장에서는 양아버지는 철종이지만 친아버지가 있죠. 친아버지가 흥선대원군. 그래서 원래 대원군이라는 호칭은 자, 우리가 왕을 해본 적은 없지만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라는 호칭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고종이 1863년에 이제 왕이 됩니다. 1863년에 왕이 되는데 아직은 얼라요. 애기예요, 애기. 자,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자, 그러면 이제 어린이가 뭘 알겠어요? 잘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미 철종은 죽었어요. 그래서 고종이 왕이 됐지만 고종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바로 친아빠인 흥선대원군이 자, 고종의 오른팔로서 거의 한 10년간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아들 대신에 거의 왕처럼 10년 동안 정치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종이라고 먼저 배우지 않고 흥선대원군의 정치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고종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합니다. 자, 그럼 고종이 왕이 됐을 때 상황 파악을 해보셔야죠. 자, 조선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나라 안과 나라 밖을 한번 볼 거예요. 나라 안 엉망진창이죠. 세도 정치. 네, 왕은 완전히 허수아비잖아요. 그쵸? 자, 왕권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백성들 너무 힘들어요. 네, 백성들 엄청 백성들 세금이며 괴롭히는 거 장난 아니죠. 백성들. 네, 바로 삼정의 문란, 재정이 악화되고 있죠.
백성들이 세금을 내서 국가가 이제 이렇게 살찌고 이래야 되는데 국가가 재정이 튼튼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탐관 오리들이 다 챙겨 먹으니까 재정은 재정대로 악화됐습니다. 거기다가 농민들 못 살겠다 농민들이 봉기했죠. 뭐 있었죠? 홍경내난 네 그리고 진주 농민 봉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 혼란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라든지 동학이라든지 새로운 종교가 막 등장을 했던 시기였어요. 자, 근데 또 바깥으로 이 조선 안도 지금 딱 보니까 엉망진창인데 바깥을 보니까 이때 처음으로 서양의 배들이 우리나라에 오와요. 자, 서양 애들이 우리나라 와서 야, 조선 무역하자 하고 오는 거야.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우리는 지금이야 뭐 외국인들 보는 게 너무 익숙해요. 여행도 많이 가고 외국인들 우리나라 많이 와서 살고 있고 그쵸? 자, 근데 그 옛날에 TV도 없던 그 시절에 서양 애를 처음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외국 사람 처음 봤어요. 네, 근데 키는 크죠, 코는 뾰족하죠, 눈은 막 파랗죠, 머리카락 노랗죠, 귀신이다. 네, 처음 보네. 얼마나 낯설겠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양인을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마음. 쟤네들이 뭐야? 저 귀신 아니야? 정말 이런 생각. 자, 그러한 낯선 애들이 와갖고 무역을 하자고 해요. 그러면 아이고 좋아 하자 이러겠어요? 경계심이 딱 들겠죠. 저것들 뭐야?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선에 서양 배들이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바닷가에 이양선이라고 해요. 이상한 양놈들의 배다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자, 이상한 서양 애들의 배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런데 또 우리 안타깝게도 자, 우리 형님 나라 중국이 아시아에서 정말 최고의 잘 나가는 중국도 그 당시 서양 애들한테 당해요. 그 당시에 이제 영국 뭐 이런 나라들한테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당해가지고 자, 중국에 베이징이 함락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이거는 우리한테 우리 입장에서 무슨 느낌이냐면 형님이 당했대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형님이 당했대 이런 느낌. 자, 그러니까 불안하죠. 아니 가뜩이나 저 서양 애들이 좀 이상하고 뭔가 경계가 되는데 중국 형님이 당했다고? 자, 그러면 우리도 왠지 겁나지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서양 애들은 몰려오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린 서양 애들한테 약간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러시아도 원래는 중국 땅이었어요. 연해주가. 네, 그 연해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우리 지도를 보시면요. 항상 이제 우리 역사, 우리 지도에서는 자, 우리 위는 중국이었어요. 자, 우리하고 다 바로 붙어있는 나라는 중국이었는데 하필 이쪽을 바로 러시아한테 뺏긴 거죠. 중국이 연해주를. 그러니까 자, 우리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국경이 닿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순간부터 우리나라 국경이 북한 쪽에 이제 러시아가 닿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서 러시아도 상당히 걱정됩니다. 혹시 얘네들이 내려오면 어떡하지? 우리 조선으로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아셨죠? 자, 그러니까 안팎으로 지금 아주 난리구나. 흥선대원군이 딱 정치를 했을 때 아들을 왕으로 만들 그 순간에 자, 이제 진단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떨어진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흥선대원군의 목표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 다시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자, 서양 애들이 자꾸 무역하자고 오는데 어떻게 할까? 흥선대원군의 한마디 꺼져 이거예요. 아셨죠? 흥선대원군은 그래 우리 문 열어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 한번 무역을 해보자가 아니라 꺼져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흥선대원군의 여러 가지 수많은 개혁들이 나오는데 그 목적은 왕권 강화와 국가재정 확충 그리고 서양 애들이 수교하자 무역하자 할 때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일명 쇄국 정책 나라 문을 잠가버리는 정책을 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흥선대원군의 그래서 내정개혁을 생각해 보시면요. 내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 안을 어떻게 개혁했는가. 자, 목표는 두 가지겠죠.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자기 아들이 왕인데 자, 왕의 파워를 세게 해줘야 되겠다. 당연히 아버지로서 그 생각했겠죠.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을 탄탄하게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동안 이제 세도가였던 안동 김씨를 쫙 쓸어버리고 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 밑에
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바로 의정부를 강화시키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왕이 살던 집이 어디냐면 경복궁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경복궁이 이미 예전에 불에 타버렸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불에 타버렸죠. 그러면 지금까지 왕이 경복궁이 아닌 다른 데서 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는 굴욕적일 수 있죠. 외국인들이 볼 때 쟤네는 왕이 집도 제대로 없대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왕의 집에서 제대로 살아야지 경복궁을 다시 지어요. 그것을 중건 또는 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왕의 권위가 살아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경복궁을 짓는데 여기 조금 문제점이 생깁니다. 권위가 살아나는 건 참 좋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복궁이 우리가 존재하는 건 너무 좋은데, 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이미 이 정도 예산으로 경복궁을 세워야지 했는데 이미 그걸 뛰어넘어요. 돈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막 돈을 막 찍어내요. 돈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돈을 찍어내면 우리 경제에서 배웠는데요. 돈을 막 찍어내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 단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 백성들도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면 이 공사는 누가 하나요? 우리 백성들이 가서 봉사판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한창 농사 지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고되게 힘들게 일해야 되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경복궁 짓는 게 뭐 내 집도 아니고 별로 좋을 게 없었죠. 하지만 경복궁은 다시 지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백성들 너무 그냥 탕관오리들이 뭐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뺏어가는 게 많았는데, 자, 우리 경제를 개혁합니다. 삼정의 문란을 이제 하나하나 다 개혁하는데, 일단 세 가지가 문제였죠. 전정, 군정, 황곡. 전정은 내가 농사를 지어서 세금을 내는데 그 이상을 받아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군정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는 거 대신에 군포를 내는데, 네, 그 군포도 또 횡포가 많았죠. 자, 그 다음에 황곡은 내가 곡식이 없을 때 관아에서 곡식을 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추수하고 조금 이자 붙여서 갚는 거죠. 그렇죠? 네, 백성을 굶지 말라고. 자, 근데 이게 특히나 황곡이 제일 문제가 많았는데 이 세 가지를 싹 다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조사를 해요. 자, 누구 땅이 각각 이 땅은 누구 거, 이 땅은 누구 거 이렇게 조사를 해요. 자, 그러면 자기 땅 면적에 맞게끔 세금을 내라 이거죠. 그렇죠? 옛날엔 그 이상을 막 받았는데 딱 정해진 그것만큼만 받아라 이렇게 한 거죠. 양전사업. 그 다음에 군포는요. 우리 평민인 상민만 냈거든요. 근데 이제 양반도네. 자, 양반까지도 이제 군포를 내게 합니다. 바로 호포제라고 해요. 양반들. 자, 그러면 평상시에 이 군포를 내지 않았던 양반들이 자기 군포 내게 생겼으니 엄청나게 싫어했겠죠. 세금 내는 거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불만이 정말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호포 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황곡도요. 사창제라고 바꿔요. 자, 바꿔서 옛날에는 관아에서 이 환곡 제대로 운영했다면 이제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게끔 바꿔줘요. 그래서 좀 그 동네에 덕망 있고 어느 정도 좀 약간 부도 있는 사람한테, 덕망 있는 괜찮은 사람한테 맡겨서 이런 비리를 없애게끔, 자, 이러한 사창제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곳이 어딘가 이제 흥선대원군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양반들의 근거지인 서원. 자, 이 서원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서원이 이제 양반들 공부하는 곳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서원은 세금도 안 내고 뭐 일도 안 하고, 네, 각종 특권을 다 가져요. 네, 국가의 여러 가지 특권을 다 받으면서 심지어 우리 백성들까지도 막 부려먹고 막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이 서원을 없애버리겠다. 전국에 47개만 남기고 한 600개의 서원을 다 없애버려요. 자,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양반의 근거지예요. 양반의 근거지를 우리 흥선대원군이 없애버렸어요. 양반들의 불만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흥선대원군도요, 우리 성리학을 공부하는, 조선시대에는 그 6.25 성리학을 공부하는,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백성을 해치게 하는 자는 공자가 살아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백성을 우리 해치는 바로 서원을 일단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엄청난 개혁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나중에 결국엔 이제 흥선대원군이 막 이제 양반들의 불만으로 이제 물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고종한테 진짜 권력을 넘겨주는 거죠, 제대로.
바로 양반들은 이 호포제와 이 서원철폐를 특히나 싫어했다. 양반들한테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양반들은 이것 때문에 흥선대원군을 싫어하고 백성들은 이 경복궁 짓는 것 때문에 흥선대원군을 미워하고 자, 요렇게 이제 흥선대원군이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 하지만 대단한 개혁이죠. 그 당시로 봤을 땐 대단한 개혁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흥선대원군 때 자꾸 서양 애들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서양 애들이 자, 무역하자라고 할 때 흥선대원군이 한마디 뭐라고 했어요? 꺼져, 그죠? 네, 통상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자, 사건들을 좀 하나하나 보실게요. 자, 일단은 1866년이 병인년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연도마다요. 네, 이게 그 연도에 한자로 이름을 붙여줘요. 뭐 가보년, 을미년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1866년은 병인 박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선교사 네, 9명을 처형하는 우리 흥선대원군 사실 그 천주교 신자들을 엄청나게 이제 처형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종교 박해가 있었는데 자,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처형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병인 박해야. 종교적으로 괴롭히는 게 박해잖아요. 네, 병인 박해. 자, 그러면 원래 선진국들은 자기네 나라 국민을 괴롭히면 가만히 안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기 프랑스 국민이 우리 한국에서 9명이 죽은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용서할 수 없다 쳐들어온 거예요. 자, 프랑스 군대가 군함을 이끌고 어디로?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강화도, 인천 가까이에 있는 강화도로 쳐들어왔는데 그래도 우리 흥선대원군이요. 프랑스 군대를 물리쳤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억해 주세요. 자, 워낙 사건이 많습니다. 네, 이걸 세부적으로 하려면 사실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도 제가 1시간 내내 떠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자, 우린 사건을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굵직굵직하게 딱딱딱딱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를 죽였던 병인 박해 때문에 프랑스가 쳐들어왔어요. 어디로? 강화도로. 우리가 이겼다. 아셨죠? 네, 그래서 프랑스 군대는 철수시켰는데 근데 이제 프랑스는 이때 강화도를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우리 우회규장각이라고 하는 그 강화도에는요 규장각 옛날에 우리 정조 때 규장각 있었잖아요. 우회규장각이라고 하는 그 안에 많은 서적, 문화재, 뭐 그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애들이 거기 있는 걸 굉장히 많이 훔쳐갑니다. 네, 이 이제 전쟁하러 와서 강화도의 외교장각에 있는 많은 서적과 우리 문화재와 그림들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외교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거 안 돌려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가 그걸 가져가서 아시아 연구라는 데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서양 애들은요. 그걸 기억하세요. 지금 서양 애들은 아시아를 노리고 있어요. 아시아를 식민지로. 그래서 아까 우리 뭐 형님도 당했다. 중국도 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서양 애들은 아시아가 생소하니까 이제 아시아 연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격을 하고 지배를 하려면. 자, 그래서 우리 아시아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료로 이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독일. 자, 독일 상인이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 무덤을 하나를 파헤쳐요. 그게 도굴이죠. 자, 무덤을 파헤치는 도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오페르테 도굴 사건이라고요. 자, 독일 출신의 상인입니다. 누구 무덤이냐면 참 간땡이도 크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자, 고종의 친할아버지 무덤이었어요. 네, 충남 덕산에 있는 남현군묘가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이자 고종의 친할아버지 무덤인 자 이걸 도굴하려다가 주민들이 봤죠. 주민들이 볼 때 저거 뭐한 짓이야. 우리가 우리 조상을 또 얼마나 끔찍하게 섬기는데요. 그 도굴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보고 도망가가지고 이제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서양 놈들은 정말 쓰레기다. 완전 이런 느낌이 들겠죠. 막 무덤을 파헤치질 않나? 자, 정말 서양 애들은 상종 못할 것들이다. 약간 이런 반감을 갖게 만들었죠. 그래서 서양인을 더 싫어하게 만드는데 얘가 또 기여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미국이 자 그 사건을 신미 양요라고요. 1871년 자 아까 병인 양요 그 5년 후에 자 이번에 미국이 쳐들어오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미국의 배가 상선이 제너럴 셔먼호야. 자, 그 배가 우리 지금 북한의 수도인 평양.
자, 평양으로 들어왔어요. 자, 평양에 흐르는 강은 대동강. 그래서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에 들어와서 무역하자라고 하면서 왔어요. 자, 그러면 공손하게 무역해주세요 해도 줄까 말까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와가지고 우리를 얕잡아 봤겠지. 그러니까 뭐 행패를 부린 거죠. 평양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괘씸하죠. 자, 이 배를 불질러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자, 평양 사람들이 바로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질른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미국 애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미국 애들이. 자, 그래서 미국 함대가 어디로? 강화도로 또 쳐들어옵니다. 이거 또